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죠. 지지율도 그렇고 해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게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2의 대장동 그 게이트, 이런 말까지 지금 들리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성남FC 후원금 이 160억 원, 이 돈의 행방이 다시 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성남FC 후원금 2억 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성남시장은 성남FC 축구단의 구단주죠. 그런데 그 성남FC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성남 지역에 본사가 있는 기업 6곳에서 후원금, 성남FC 후원금으로, 또 후원금이나 광고비 이 명목으로 160억 원을 줬습니다. 성남FC에.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특혜를 대신 그 대가를 이제 특혜를 줬겠죠. 특혜를 줬는데 이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2018년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분당경찰서가 3년 3개월 동안 그냥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인데 이 무혐의 결론을 내릴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었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그냥 중단시킨 것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이 일어서 그때 야당이 이것을 검찰에, 성남지청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지청장이 친여권 성향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것을 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 징계 파동 때 그때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징계에 앞장섰던 친정권 성향의 검사죠. 자, 그 지청장이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재명과 관련한 핵심은, 그러면은 성남FC가 받은 160억 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느냐, 후원금이 실제로 성남FC를 위해서 쓰였느냐, 성남FC가 그 돈을 주도적으로 썼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디 다른 데로 흘러갔느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일부 나오는 보도에서는 성남시 이 160억 원 중에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에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상당액이 거기서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이 정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느냐? 자, 이 문제가 또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를 압박할 수 있는 큰 일인데, 큰 사안인데, 지금 현재 김호수 검찰이 그런 수사를 벌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성남FC 담당차장은 제가 말씀드린 박하영 차장검사죠. 사표를 던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워낙 박은정의 견제가 심해서 내가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 다시 수사가 재개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시시하고 있으면 계속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슈를 시켜야지 이 수사를 그나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직을 던졌다.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박하영 차장검사가. 자, 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3년간 기업에 특혜를 주고 160억 후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160억을 받았으면은 연간 한 80억 받은 것이죠. 그러면 평상시에 이재명이 시장이 아닐 때 그런 성남FC가 그 정도 후원금을 받느냐? 그 정도 후원금을 받았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연간 80억, 다른 때도 받았으면은. 그런데 작년 기준에는 후원금이 9억입니다. 9억. 그러니까 80억을 받았으면은 약 8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이재명 시장 할 때만.
자, 두산건설 42억, 뭐 네이버 39억, 농협, 뭐 분당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전부 다 이 후원을 한 기업인데 특혜 의혹들이 다 같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뭐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변경, 뭐 제2사옥,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2사옥 건축 허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건데 성남시장, 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후원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문제입니다. 박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가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재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가 돼서 검사장 승진 순위 1순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의 승진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면기사 보시면은 이재명 시장 집무실이 성남시청의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때 부시장을 지내고 시장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남FC 쪽에서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 성남FC 쪽에서 2층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 후원금 사용한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2층, 성남시청 2층, 시장실이 있는 2층, 2층의 뜻이다. 2층의 뜻에서 우리가 그 돈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핵심이 이건데 후원금이 실제 성남FC가 썼는지인데 성남시 의원들이나 뭐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이 실제 성남FC가 썼는지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때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FC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일대 성남시 부시장과 시장 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이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철 그 전 시장 권한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남FC 예산의 사용처를 알아보려고 해도 그 성남FC 측에서는 시장 권한 대행인 나에게조차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남FC 간부들은 2층의 뜻이다. 2층의 뜻이다. 이런 말만 하면서 공개를 끝까지 거부를 했다. 2층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그 집무실 그리고 측근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2층. 자, 그리고 이 성남FC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실질적으로 연관을 다 맺고 있었다.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도 이재명의 측근이었다. 자, 그리고 2층 이야기가 나오는데 2층의 뜻. 2층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장동 파문이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어떤 관련자들 뭐 녹취록이나 유동규 이런 사람들 녹취록이나 또는 검찰 진술에서 2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2층의 뜻. 성남시장이 있는 이재명 시장이 있는 2층의 뜻.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2층 이야기가 나왔던 보도 내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2층 팔아 자리에 얻은 유동규, 유래 뇌물된 2층 입단속, 대장동 곳곳에 등장한 2층, 대장동 곳곳에 등장한 2층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작년 10월달에 한창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이재명은 스스로를 2층 거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2층 거사 이렇게 불렀고,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재명을 팔 때는 2층의 뜻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대장동 때도 2층, 성남FC 때도 2층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사,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면서 2층 또 2층 사장 이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을 했죠. 2층은 시장실이 있는 성남시청 2층,
이청 사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이게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성남시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또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이청거사 이렇게 불렀고,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집무실이 이청에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청을 자신의 위세를 가시하는 데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항무성 그때 이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막 사퇴시키려고 막 압박을 하는 그런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죠. 이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항무성을 쫓아내야 되니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청 사장과도 얘기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녹취록에도 나오고 했죠. 그리고 이청이라는 표현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녹취록 이겁니다. 이청 팔아 자리 얻은 유동규, 위례 뇌물된 이청 입단속, 위례 그 개발할 때는 뇌물을 받으면서 자, 이청이 알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청의 뜻이다. 이청 누구도 알면 안 된다. 이번 그 대장동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 유동규죠. 유동규가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청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뒷돈을 챙길 때에는 이청에 대한 입단속을 유난히 신경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청. 자,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다시 이 대장동도 거의 뭐 대선 끝나기 전에는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성남FC와 관련한 수사도 지금 진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으니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라. 무슨 그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조사 지시를 내리는데,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이 수원지검장, 지금 수원지검장, 그 성남지청의 위죠. 수원지검장인데 이 신성식 검사장입니다. 신성식 검사장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윤석열 파동 때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활약을 했던 추미애 라인이죠. 자, 그러니 이 뭐 감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도 또 대선 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도 이재명은 다른 위기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막 쏟아냈죠. 뭐 송영길 대표 총선 불출마한다. 뭐 7인들, 측근 7인들이 임명제기는 진출하지 않겠다. 뭐 보궐선거에서 종로 같은 데 후보 내지 않겠다 하고, 이재명 본인도 뭐 큰절을 하거나 아니면 막 눈물을 쏟거나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접근을 했고, 어제 제가 조간딱풀에서 간략히 전해드렸지만 어제 뭐 정치혁신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네거티브 전략을 안 쓰겠다.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 그러니 야당도 여기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9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10시에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불과 90분 만에 이재명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할 때 여당은 김건희 녹음 파일을 틀었다. 말뿐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또 그날 어제 바로 또 윤석열에 대해서 원색적인 막 비판을 내놨죠. 뭐 밤에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대통령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게 전부 다 눈속임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제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는 정치 교체를 하겠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그러면서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막 촉구를 했는데, 중단 선언 뒤 90분 뒤에 김용민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재생. 자, 이래서 하는 일마다 좀 꼬이는데, 이재명 최근에 보면은 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이 TV 토론회죠. 설이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됐는데 다음 달 1일이 설입니다. 그런데 31일에 원래는 윤석열 후보와 맞짱 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을 거세게 밀어붙여서 어떤 반등의 계기를 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법원이 어제 그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해서 대신 이 양자 TV 토론은 제동이 걸렸고 다자 토론, 그러니까 지금 4강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는 4강 토론을 하겠다. 4강 토론을 방송사에서 다시 제안을 한 거죠. 양자 토론은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 4강 사자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설 전에 할지 설이 지나서 할지인데, 설 전에 하면 30일 아니면은 설 이후하면 2월 3일인데 어쨌든 여기에 또 이재명은 상당히 이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안철수가 낸 방송 금지를 수용을 했고, 이 수용하면서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니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상파 3사가 31일이나 다음 달 3일 안철수, 심상정 포함 사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양쪽 캠프에서는 다 뭐 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시점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이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은 점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선거가 지금 계속 다가올수록 그런 분위기가 확실해지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 사람들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자, 김원웅 강북회장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그 전에 역대 보수 정권을 친일 내각, 반민족 정권 이렇게 매도를 했고, 안익태를 민족 반역자, 백선엽은 사형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반일몰이, 국민 갈라치기, 이것을 선동해온 사람이죠. 김원웅. 그런데 김원웅 본인은 원래 과거에 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유신 시절에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사무처에 있었죠. 그리고 신군부 때, 전두환 신군부 때 민정당, 여기 소속입니다. 여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김원웅이 이번에는, 자,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카페 자금 4,500만 원으로 안마 받고 이발소 갔다. 강북회장, 그렇게 고고할체하는 강북회장이 카페 자금은 뭐냐면은, 강북회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카페를 하나 차려놨습니다. 그 카페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이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서 나온 돈 4,500만 원을 유용을 해서 이발소 가고 안마 받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또 보도한 건데, 김원웅 회장 가족들이 강북회관에 가족회사를 차려서 김원웅이 찍은 직인을 찍은 공문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인 정황까지 폭로가 됐습니다. 전 기획부장이 폭로를 했네요. 이발소, 한복업체, 송금 내역 찍힌 통장을 제시를 하면서 이 4,5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또 폭로하는, 자,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1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